자, 시작합시다. 자, 희서야, 시작하자. 도와. 승표. 네 차례야 지금. 자,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니? 지난번에 112쪽까지 했지, 그지? 자, 114쪽 갑시다. 염분. 염분 해류 조서. 자, 염분. 자, 염류가 있어요. 염류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통틀어서 염류라고 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제일 많이 녹아있는 게 뭐야? 바닷물 속에 제일 많이 녹아있는 게 소금이잖아. NaCl, 염화나트륨. 자,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녹아있는 게 염화망그네슘. 그리고 뭐 세 번째가 뭐 황산망그네슘인가 뭐 이렇게 있어. 쭉쭉쭉쭉 있는데 뭐 다른 건 관심 없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제일 많이 녹아있는 건 뭐다? 염화나트륨. 무슨 맛? 무슨 맛? 무슨 맛? 무슨 맛? 소금이잖아. 짠맛. 짠맛. 야, 염화마그네슘 무슨 맛? 염화마그네슘 쓴맛. 쓴맛이 나. 자, 염화나트륨 이제 소금이라는 건 잘 알아. 근데 염화마그네슘은 이제 어디 쓰냐면 두부 응고시킬 때 써요. 그러니까 콩국물에다가 염화마그네슘을 풀면 덩어리가 져가지고 두부가 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전혀 기억을 못해. 나중에 문제 풀다가 염화마그네슘으로 두부를 응고시켜요? 그리고 묻더라. 완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염화마그네슘은 이제 쓴맛이고 우리가 간수라고 부르는데 이 간수가 두부를 응고시킬 때 쓰는 물질이야.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은 몰라.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세요. 자, 염분. 염분은 자, 이렇게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염류라고 하는 거고, 염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다가 짠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얼마나 짠지. 넌 네 공부해. 바다가 얼마나 짠지. 자, 바닷물 1000g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량이래요. 자,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 몇 g인지 요거를 나타내는 건데, 요거 이제 단위가 PSU. PSU는 이제 실용 염분 단위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기니까 이제 PSU 이렇게 하거든. 자, 우리말로는 실용 염분 단위고요. 얘는 천분율이야, 천분율. 우리 퍼센트는 백분율이지? 그래? 퍼센트는 백분율이고,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작은 이제 천분율이니까. 천분의 1이야, 천분의 1. 백분율로 나타내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소수점을 줄이기 위해서 천분율로 쓰는 거야. 자, 요게 이제 염분이고, 이건 바닷물이 짠 정도를 나타내. 짠 바다도 있고 싱거운 바다도 있단 말이야. 자, 전 세계 평균은요 35psu야. 자, 세계 바다의 평균은 35psu. 무슨 의미냐면 바닷물 1000g을 끓여 증발시키면 소금이 나올 거 아니야. 소금뿐만 아니고 저 염류들이 다 남겠지. 그걸 다 탈탈 털어보면 그게 35g 나온다는 얘기야. 바닷물 1kg당 35g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평균이고 짠바다가 있단 말이야. 짠바다. 홍해. 홍해 같은 경우는 40psu거든.
교회 다니는 애들 알지, 홍해. 자, 평균보다 짜지. 그 다음에 더 짠 바다도 있어. 사해. 사해는요, 무려 200ps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 얼마야? 73, 22. 거의 6배 가까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 바닷물 1kg 증가시키면 염류를 200g으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또 싱거운 바다도 있어. 그린란드 쪽, 이쪽은 싱거워. 왜냐하면 이제 빙하가 자꾸 녹아서 들어오거든. 싱거워서 거기 20ps야. 싱거운 바다도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은 대략 한 33ps쯤 돼. 그래. 그러면 바다는 짠 바다도 있고 싱거운 바다도 있네. 그지? 짠 바다도 있고 싱거운 바다도 있는데 어떨 때 짜져? 어떨 때 염분이 높아질까요? 또 어떨 때 싱거워질까? 염분이 높아지는 경우 있고 염분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어떨 때 높아지냐면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증발량은 많이 일어나는데 바다가 막 증발을 하는데 비가 안 와. 그럼 염분이 높아지지. 그러니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을 때. 그러니까 비는 별로 안 오고 자꾸 증발하면 짜지겠지, 그지? 이게 어디가 이러냐면 우리나라 주변이 그래. 우리나라 주변 중위도가 그래요. 중위도가 비는 별로 안 오고 증발량은 비교적 많은 편이야. 자, 반면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으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요. 그럼 비가 많이 오니까 싱겁겠지, 그지? 여기가 어디냐면 적도 쪽이 그래. 저기도 적도지. 여기는 더우니까 증발이 많이 일어나거든. 증발이 많이 일어나는데 비는 더 많이 와. 증발이 많이 일어나지만 비는 훨씬 더 많이 와. 그래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염분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염분이 낮아지는 경우 뭐 있냐면 강물의 유입. 강물이 자꾸 들어와. 강물의 유입. 그럼 강물이 자꾸 흘러 들어오면 싱겁지. 그럼 강물이 들어오는 지역은 어디야? 보통 가까운 바다. 가까운 바다가 싱거워. 그러면 먼 바다는 강물의 영향을 거의 안 받으니까 오히려 짜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빙하가 녹아. 또 바다가 녹아. 그러니까 빙하가 녹아. 해빙이 일어나도 자꾸 싱거운 물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담수의 유입이라고 얘기해. 담수가 자꾸 들어오니까 싱거워요. 그럼 거꾸로 바다가 얼면 이건 짜져. 결빙이 일어나면 바다가 점점 짜져. 얼면서 소금을 밀어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짜지는 경우하고 싱거워지는 경우 이렇게 비교를 했고 우리나라 주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동해가 짜, 서해가 짜? 우리나라 주변은요. 우리나라 염분은 동해가 서해보다 짜. 왜 동해가 서해보다 짜냐? 왜 짜? 한강. 서해 쪽에 한강이 있어요. 서해 쪽에 강이 많아. 서해 쪽에 우리나라 강이 온통 다 서해로 가. 동해는 강이 없어. 동해는 강이 없고 서해는 강이 되게 많은데 심지어 중국 쪽에서 황하강 그것도 들어와. 양이 엄청난 양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쪽에 강물의 유입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해가 짜. 우리나라 겨울이 짜, 여름이 짜? 겨울이 짤까요? 여름이 짤까요? 겨울이 짜. 왜 겨울이 짜? 비가 여름에 몰빵으로 와. 여름에 8월에 막 비가 7, 8월에 몰빵으로 오지. 그래서 여름이 싱거워. 겨울에 비가 거의 안 와. 오히려 겨울이 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 염분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밑에 나오는 염분비 일정 법칙, 요거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어. 염분비 머리 치우지? 저기 문 옆에 가면 이거 있어. 자. 염분비 일정 법칙.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바다는 짠 바다도 있고 싱거운 바다도 있어. 그지?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염류들 간의 비율은 어느 바다나 다 똑같다라는 얘기가 염분비 일정 법칙이야. 자, 짠 바다도 있고 싱거운 바다도 있는데 이런 거지. 자, 아까 그 홍해가 40 PSU라고 했잖아. 근데 이 홍해 바다에 염화나트륨의 양을 봤더니,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이 32g이 나오더라. 응? 자, 32g이 나오더라. 그럼 이게 80%지, 그지? 실제로 한 78%쯤 되는데, 자, 80%가 나왔어. 그러면 사해바다는 200 PSU잖아. 그럼 사해바다도 똑같이 80%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몇 그램 나와야 돼? 몇 그램 나와야 돼? 160g이 나올 거라고. 160g이 나올 거라고. 자, 우리나라 동해가 있는데, 동해가 35 PSU쯤 된다고 할까? 요거랑 좀 작긴 한데 35 PSU야. 그러면 35 PSU의 80% 정도 되면 얼마가 나와야 돼? 28g? 자, 가장 짠 바다 사해에서도요 80%가 염화나트륨이고, 가장 싱거운 동해에서도 80%. 아까 더 싱거운 바다 있었지, 그린랜드. 그린랜드는 20 PSU였잖아. 그럼 여기는 몇 그램이 나와? 16g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바다를 가도 다 염화나트륨 80%. 좀 더 정확히 78%. 염화 마그네슘은 보통 한 11%쯤 되거든. 그럼 4.4g 나오겠네. 얘는 11%니까 22g이 나옵니다. 자, 얘는 2.2g 나오겠지. 그러면 얘 3.5, 3.85g이 나오겠네. 이렇게 전 세계 어느 바다를 가더라도요, 비율은 어때? 비율? 짠 바다도 있고 싱거운 바다도 있어. 하지만 그 염류들 간의 비율은 어떻다는 얘기야? 비율은 똑같다. 왜 똑같아? 비율이 왜 똑같을까요? 바닷물이 끊임없이 섞여서 그래. 계속 끊임없이 섞이고 또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지. 이제 요거 이제 계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 자, 염분비 일정 법칙은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22쪽으로 갑시다. 122쪽 해류. 바닷물이 강물처럼, 지호야 정신 차려. 자, 바닷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부분이 있거든. 이걸 해류라고 해. 해류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 해수의 흐름이에요. 이걸 해류라고 하는데 난류하고 한류가 있어. 난류는 따뜻한 물이야. 난류는 따뜻한 물이야. 그러니까 저위도, 적도 쪽에서 극지방 쪽으로 가는, 자, 저위도에서, 그러니까 적도지,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따뜻한 물, 따뜻한 해수의 흐름을 난류라고 하고요. 거꾸로, 왜? 다 했어? 거꾸로 한류는요. 한류는 고위도에서, 극지방이지, 극지방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물의 흐름이야. 자, 난류는 이제 적도 쪽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따뜻한 물이고, 자, 난류는 따뜻하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 자, 염분이 높고 한류는 차갑잖아. 염분이 낮아. 자, 산소. 산소는 우리 방금 전에 기체용에도 했잖아. 차가울수록 기체가 많이 높거든. 그러니까 한류가 산소가 많아. 용존 산소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녹아있는 산소를 얘기해. 용존 산소량이 한류가 더 많아. 차갑기 때문에. 난류는 용존 산소량이 적어요. 그리고 이제 플랑크톤 밥을 영양염류라고 하는데, 이 영양염류가 난류에 더 많아요. 영양염류가 난류보다 한류에 더 많아요. 한류가 영양염류가 더 많아요. 난류는 영양염류가 부족해.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난류보다는 한류 쪽이 살기가 더 좋을 거예요. 네? 난류하고 한류의 특징이 없고,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영향을 주는 난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해류는 왜 만들어지냐? 해류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바람이 원인이에요.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바람이 한번 훅 불잖아? 그거 파도를 일으켜. 근데 바람이 한번 훅 부는 게 아니고 한 방향으로 바람이 계속 불어. 한 방향으로 바람이 계속 불면 그 물이 밀려가지고 흘러가게 돼 있거든. 그럼 해류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해류의 원인은요, 바람이 원인이야. 어떤 바람? 계속 부는 바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부는 바람. 자, 지속적으로 부는 이 바람이 해류의 원인이야. 한 방향으로 바람이 계속 부니까 물이 밀려서 흘러가는 것 같아. 그게 해류예요. 자, 우리나라 이제 주변에 영향을 주는 해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울릉도, 독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주변에 날씨에 영향을 줍니다. 난류. 자, 난류가 지나가면 그 지역은 따뜻해져. 한류가 지나가면 그 지역은 서늘해져.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거든.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으면 추워야 되잖아. 근데 영국이 난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평균 기온이 더 높아. 그러니까 난류나 한류는 그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자, 우리나라 주변으로 들어오는 해류가 이렇게 들어오는 해류가 있어. 이게 이제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난류거든. 쿠로시오 해류고요. 얘는 난류야. 얘네들 이름은 알아야 돼. 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야.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일부는 이렇게 흘러가요. 자,
우리나라 서해바다 뭐라고 그래? 황해라고 그러지? 누렇기 때문에 갯벌이 많잖아. 황해바다. 그래서 여기를 황해 난류라고 해. 자, 크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일부 찢어져서 이렇게 서해 쪽으로 가는 게 황해 난류고, 그 다음에 일부가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자, 이거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가는 거 동한 난류야. 동한 난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일본 쪽으로도 가는데 우리는 뭐 별 관심 없고 저쪽으로 가든지 말든지.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 동한 난류, 동해 쪽에 바짝 지나가. 자, 안 되고요. 짧은 게 없네. 우리나라 동해 쪽에는 난류만 흐르는 게 아니고 한류도 있어. 한류가 이렇게 흘러오거든.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한류가 연해주 해류야. 연해주 해류고 한류예요. 우리나라 한류의 근원. 그리고 이 연해주 해류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얘가 북한 한류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 쪽에는 북한 한류와 동한 한류가, 한류와 난류가 같이 흘러. 그래서 만나는 지역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요 지역, 여기를 조경수역이라고 하는데, 조경수역 별표 치세요. 조경수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이야. 그럼 여기는 밑에서 난류성 물고기가 올라오고 위에서 한류성 물고기가 내려와서 만나. 그러니까 한류성 물고기도 잡히고 난류성 물고기도 잡혀. 그래서 황금어장이야. 그러니까 그물만 던지면 막 떼거지고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좋은 어장을 만들지. 이걸 조경수역이라고 하는데, 조경수역의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여름에는 난류가 강해지겠니? 한류가 강해지겠니? 여름엔 더우니까 난류가 강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조경수역을 밀고 올라가. 한류가 약해지니까. 그럼 저 위에 북한 쪽에 가서 조경수역을 만들어져. 근데 겨울이 되면 한류가 세지지. 추워지니까. 난류는 약해지고. 그럼 얘가 밀고 내려와. 밀고 내려오면 우리나라 남한 쪽에 와서 조경수역이 만들어져.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고 계절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해류 이름, 여기 나와 있는 해류 이름 5가지. 이 5개의 해류 이름은 다 기억을 해야 돼.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다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 조석 얘기를 해봅시다. 해류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 해류는 내용이 별게 없고요. 이게 다야. 그러니까 외울 것만 딱 외워주면 끝나. 자, 해류 말고 이번에는 조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조석 현상. 자, 우리 이제 용어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조석이 나오지, 조석? 자, 조석 현상은요, 하루 동안에 밀물이 쭉 들어와. 승표야, 열심히 해야지. 자, 밀물이 쭉 들어오면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지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썰물이 쭉 빠져나가면 해수면이 낮아져. 자,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걸 반복하는 걸 조석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 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지는 현상. 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조석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석 현상이 왜 일어나냐? 조석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달 때문에 일어나.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자, 조석 현상은요, 원인이 달과 태양의 인력이 원인이야.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달이 있어. 그지? 그 지구하고 달은 서로 끌어당기거든. 그 달이 끌려오지 않기 위해서 돌아요. 공전을 하지. 배웠지? 1학기 때. 달이 공전을 하잖아. 달이 하루에 13도씩 공전을 해나가지. 그지?
그 이제 둘이 서로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 끌어당겨서 충돌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충돌은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충돌을 안 하는데, 자, 지구하고 달이 서로 끌어당기지만 지구가 끌려가? 안 끌려가, 그지? 달이 끌려오지도 않아. 근데 끌려가는 애가 있어. 승표야, 누가 끌려가? 누가 끌려가? 지구가 끌려가면 안 되잖아. 그지? 누가 끌려가? 그렇지, 물이 끌려가. 물이 달을 따라다니는 거야.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니까 지구가 끌려가진 않는데 물이 달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가 올라오는 거야. 물이 이만큼 쌓이는 거지. 이 물은 어디서 왔어? 이 물은 옆에 있던 물이 이렇게 옮겨온 거지. 여기 있던 물이 이렇게 옮겨왔기 때문에 여기 물이 빠지는 거지. 여기는 물이 빠져요. 여기는 물이 차오르고. 근데 원심력 때문에 여기가 물이 차오르면 여기도 물이 차오르거든. 반대편도 똑같아. 그래서 항상 달이 있는 쪽이 만조가 돼. 그리고 달의 반대편도 만조가 돼. 그러니까 달을 따라다니는 거. 물이 달을 따라다니는 거야. 항상 여기가 만조가 되고 여기가 그 옆으로는 간조가 돼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 여기는 다시 만조가 되겠지.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 그럼 뭐야? 만조네. 그치? 근데 자전하잖아. 자전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6시간쯤 뒤에는 여기 와 있을 거라고. 그치? 그거 간조가 돼 있는 거지. 그것도 자전을 하니까 6시간 뒤에는 우리나라 또 여기 와 있겠지, 이번에는. 그럼 다시 만조가 돼 있는 거고. 또 6시간 뒤에는 여기 와 있잖아. 그럼 다시 간조가 돼 있지. 그러니까 거의 6시간 간격으로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인력 때문에 물이 달을 따라다니는 거. 이게 조석현상인 거야. 근데 이게 정확히 24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여기서 만조였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왔어. 24시간이 지났을 거 아니야. 24시간 뒤에 와보니까 달이 13도 도망가 있거든. 달이 여기 와 있어, 13도를. 그러면 만조가 되려면 이만큼 더 따라가야 돼. 13도를 더 따라가야지 만조가 되지. 그치? 그럼 이제 지구가 1시간에 15도를 자전하니까 13도를 따라가려면 대략 50분 정도가 걸려. 그래서 조석 주기가 이게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 가려면 24시간 50분이 걸려요. 그럼 24시간 50분이라는 얘기는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는 12시간 25분이 걸리는 거예요. 달의 공전 때문에 그래. 달이 하루에 13도를 도망가기 때문에 50분이 더 걸리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용어 정리 이제 더 해보면, 자, 조류, 조석 현상을 이렇게 물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조석 현상이라고 하고, 이때 조류는 뭐냐면 밀물과 썰물을 조류라고 해요. 밀물과 썰물을 우리가 조류라고 부르고, 아까 해류는 뭐였어? 해류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해류였지. 조류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 반복적인 흐름을 조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류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해류. 조류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게 조류. 그래서 밀물 썰물이 조류야. 그리고 조류에 의해서 물이 가장 높이 차올랐을 때를 만조, 그 다음에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를 간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 그리고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 이때를 간조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둘 사이에 높이 차이 있잖아. 가장 높았을 때와 가장 낮았을 때 이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그래요. 조차는 해수면의 높이 차이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야. 우리나라 동해는 조차가 없어. 동해는 이제 바다가 깊어서 조차가 없고, 서해가 이제 바다가 얕거든. 그래서 조차가 크게 나요. 조차가 거의 많이 날 때는 거의 9m 정도 차이가 나거든. 높았을 때하고 빠졌을 때 거의 3층 건물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조차가 나는데, 이게 세계 최대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세계 최대의 조차가 서해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조력발전소가 서해에 있지. 자, 그래서 이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를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조석 주기라고 얘기해요. 자, 조석 주기는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또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조석 주기고, 시간상으로는 이게 얼마냐면 12시간 25분이 걸려요. 자, 왜 12시간이 아니고 12시간 25분이라고? 달이 뭐 했기 때문에? 공전했기 때문에. 그치? 달이 12시간 동안 거의 몇 도 정도? 6도 정도, 6.5도 정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는데 25분이 더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 정도가 걸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 사리와 조금 얘기를 해볼게. 자, 이런 조석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 응? 조석 현상의 원인이 뭐라고, 승표야? 어? 조석 현상의 원인이 뭐라고? 달. 뭐? 달. 달 뭐? 달. 이씨, 진짜 수업 똑바로 안 들을래? 열심히 안 할래? 자, 조석 현상의 원인은 달과 태양의 인력이라고. 나 지구가 이렇게 있어.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달이 있어. 달이 지구를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지? 근데 태양도 지구를 끌어당기잖아.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어. 자, 태양도 지구를 이렇게 끌어당겨요. 누가 더 끌어당기는 힘이 세겠어? 어? 자,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하고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하고 누가 더 세겠어? 응? 누가 더 세? 맨날 똑같아. 누가 더 세? 똑같아. 달이 더 세요. 달이 끌어당기는 힘을 2라고 하면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이 한 1 정도 돼. 그러니까 태양이 워낙 멀기 때문에, 달은 가깝고 태양은 머니까. 자, 그래서 달이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있어. 사기지 사. 그치? 음력 1일. 이때 일식 일어날 때잖아. 자, 음력 30일에서 그 다음 달 1일. 요때가 사기인데, 이때는 달이 이쪽으로 물을 끌어당기고 태양도 이쪽으로 물을 끌어당기니까 두 힘이 합쳐져. 두 힘이 합쳐져서 3이 돼, 3.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세지는 거야. 이때는 힘이 3이나 돼.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끌려 올라가요. 이때를 사리라고 불러, 사리. 사리. 자, 이때가 사리 현상이 나타나. 자, 사리는 뭐냐면 물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빠질 때도 엄청나게 빠져. 그러니까 조차가 최대로 날 때야. 이때가 9m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 자, 달이 이렇게 와서 일주일 뒤에 여기 와 있잖아. 달이 여기 와 있어. 달이 여기 와 있으면 이때가 음력으로 7, 8일 정도 되지. 음력 7일에서 8일 정도 되고요. 이게 반달이야. 상현달이야. 상현달일 때는, 자, 달이 물을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있거든. 이쪽으로 끌어당기는데 태양은 저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달은 이쪽을 만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태양은 저쪽을 만조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둘이 싸워. 싸우는데 누가 이겨? 달이 이겨. 달이 힘이 세니까. 근데 얘는 2고 쟤는 1이니까 결국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 빼기 1이 돼요. 힘. 여기서는 2 빼기 1이 돼. 그러니까 힘이 1밖에 안 나와. 1밖에 안 나오니까 물이 만조 때 많이 못 올라가. 빠질 때도 많이 못 빠지지. 조차가 조금밖에 안 나. 조차가 조금밖에 안 나는 때는 조금이라고 불러. 이때가 조금이야, 조금. 자, 여기는 아까 원심력 때문에 이쪽이 만두면 이쪽도 만주라고 했잖아. 그지? 이쪽은 보름달이지? 망일 때고 음력 15일이야. 이때도 힘이 3이야. 합쳐져. 그러니까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가 일직선으로 설 때는 힘이 엄청 세지는 거야. 힘이 3이야. 그래서 조차가 최대일 때 살이라고 그랬지, 살이.
그리고 이쪽 땅은 하연이잖아. 여기는 음력 22에서 23일. 자, 여기는 하연 달이에요. 이때도 힘이 약해. 2 빼기 1이야. 여기 2 빼기 1. 그래서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이 직각으로 설 때 이때는 힘이 약해. 서로 싸울 때. 그래서 조차가 크게 안 나. 작게 나. 거기 그래프 보세요. 거기 한 달 동안 해수면 높이 변화 그래프를 보니까 거기 음력 7일 봐봐. 음력 7. A 보면 오른쪽에 A 보면 음력 7일쯤 되지. 7, 8일. 그때 최대 높이가 2m 조금 넘고 최저 높이가 뭐 마이너스 1m쯤 돼. 높이가 한 3m 정도밖에 안 나. 조차가. 조금이라고 했지. 근데 B 봐봐. B는 음력 15일 망이지. 높이가 최대 4m가 넘어가요. 근데 빠질 때도 거의 마이너스 3m 정도 되거든. 그럼 7m, 8m 정도 되는 거 조차가. 이때가 살이지. 보름달 뜰 때고요. 그 다음 C는 하얀달이잖아. 조차가 역시나 한 4m 정도, 3m, 4m 정도밖에 안 나. D 봐봐. D는 음력 30일 정도 되니까 이때지? 사귈 때. 그러니까 최대 높이가 거의 5m 정도 나오고 최저 높이가 거의 마이너스 4m까지 나니까 거의 9m 정도 높이 차이가 나지. 그래서 이제 사리와 조금은 이 달하고 태양이 일직선에 섰을 때는 사리가 현상이 나타나고 조차가 최대로 클 때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달하고 태양하고 지구가 이렇게 직각으로 설 때는 조금이야, 조금. 조차가 조금밖에 안 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단원 끝. 자, 우리 혼합물 갑시다. 자, 혼합물 가자. 뭐라고? 나는 더 힘들어. 바빠, 할 거 많아.